공직자 여러분들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약간 긴장되죠?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저한테 메시지 요새 엄청 많이 옵니다. 최근에 한 이틀 했더니 막 이것도 물어봐 주세요. 저것도 물어봐 주세요. 엄청 많아요. 네.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아마 업무 보고의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그건 아니겠죠. 공무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거 아는 척 하지 마라. 모르는 것도 문제죠. 뭐 알면 더 좋죠. 근데 진짜 문제는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럼 판단이 왜곡됩니다. 그건 더 나쁜 거죠. 그건 못된 겁니다. 다시 제가 한번 강조드리면 뭐 여기는 시험 보는 자리는 아니고 그걸 다 못 외웠다고 누구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네, 뉴스라이브입니다. 실시간 관심을 끄는 화제의 뉴스들 만나볼 텐데요. 조금 전에 살펴본 이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이 있더라. 관심을 모은 초유의 생중계 업무 보고 어제부터 2주차 일정이 시작됐고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시험 치는 자리 아니니까 긴장들 마시고 라면서 분위기를 풀면서 시작을 했지만 이내 송곳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자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소유예하고 집행유예를 구별을 못 하시는데 집행유예의 경우는 석방되면 방치되는 거예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걸리면 참 제가 잘못 기소유예하고 집행유예를 지금 구별을 못 하잖아요. 집행유예는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거고 기소유예는 검찰이 풀어주는 거예요. 네. 제가 착각해서 수강명령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앞서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아는 척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용어의 구분이 안 된다. 주로 같은 모호한 표현도 쓰지 말라. 혀를 차면서 답답한 기색과 함께 질타가 이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거기서 일단 받아서 되는 대로 응급처치라도 하면서 다른 병원을 수배해서 전원을 시키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응급실 과밀화 때문에 이게 구급차에서 대기하던 게 응급실로 대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어서 현실은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그런 구조가 작동하고 있지 않아서 더 그래요? 그렇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작동을 안 한다? 네. 가장 최근에 또 부산에서 10살 여아가 병원 12곳에서 이송 거부를 당하다가 심정지에 이르는 일도 있었죠. 대책을 내놔라.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호응할 수 있다. 순기능에 초점을 두고 생중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죠. 업무 보고 모범 사례로 꼽혔던 콩GPT, 변상문 농림부 식량국장을 농림부 차관으로 파격 발탁하는 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질타와 칭찬을 넘나들면서 화제의 중심에선 업무 보고 생중계.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의 순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혐의 재판 말고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1심 선고 다음 달 16일에 하겠다.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5가지 재판 가운데 처음 나오는 결론이 될 텐데요. 윤 전 대통령은 반발했습니다. 특검법상의 재판 기간 이 제한이라는 규정이 그래도 실체 진실 확보라든지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에 우선할 수는 없고 특검법상의 재판 기한에라는 조항도 중요하지만 다른 선거법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제가 되는 재판의 심리 결과를 고려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내란 사건에서 만약에 이것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이 판단권이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란 혐의가 무죄로 나오면 그 당시에 대통령의 판단권도 고려돼야 된다. 이 사건의 결론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인 건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서 기소 이후 6개월 안에 예정대로 1월 16일에 선고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실형까지 나온다면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다른 재판을 마저 받게 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경우는
내년 1월 초에 마무리돼서 2월쯤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죠. 이 박세현 씨의 지난 해병대 병사 수료식 장면이 공개돼서 화제입니다. 올해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바 있는데요. 지난 4일 포항에서 열린 수료식에선 아버지 박지만 회장과 어머니 서양희 여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관등 선명을 외치면서 경례를 하다가 눈시울을 붉혔고 결국 울컥하면서 아버지 품에 와락 안기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고모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료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2007년 대선 경선 때 조카 세현 씨를 보물 1호로 꼽을 정도로 각별한 조카 사랑이 유명하죠. 하지만 재임 시절엔 불미스러운 일을 우려해서 가족들과 왕래를 끊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국정농단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 동생 지만 씨 부부와 4년 만에 회유하면서 눈시울을 또 붉혔던 장면도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보물 1호라는 조카가 해병에 입대를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끔찍한 소식일 텐데요. 잠자는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었다는 남편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인데요. 앞서 지난 3일 A씨는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고 치료를 위해서 화상 전문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폭행을 의심한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쏟았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내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피해 사실을 SNS에 알렸고 태국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건은 국제적으로 일파만파 퍼진 상태입니다.